야담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사랑입니다. 전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작은 마을, 초가집들 사이로 가을바람이 쓸쓸히 불어갔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이씨 과부는 40을 조금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고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5해 전 남편을 전쟁터에서 잃고 난 뒤 그녀는 한 번도 재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과부님, 오늘도 우물가에서 빨래하시는군요. 마을 아낙네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네면 이씨 과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작은 텃밭과 함께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갖고 온 집이라 구석구석 정성이 배어 있었죠. 해질 무렵 이씨 과부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이는 30 남짓해 보였고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체격이 건장해 보였습니다. 어머, 이 사람이 왜 여기 쓰러져 있을까? 이씨 과부는 잠시 망설였어요. 홀몸인 자신이 낯선 사내를 도와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며칠째 굶은 듯 야위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과부가 조심스럽게 사내의 어깨를 흔들자 그제야 사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참 묘했어요.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 무언가 슬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사내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씨 과부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 사내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우선 저희 집에 와서 쉬어가세요. 죽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시죠. 고맙습니다만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이씨 과부는 사내를 부축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내는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는데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듯했죠. 집에 도착한 후 이씨 과부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며 사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칠복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곳저곳 떠돌며 지냈습니다. 딱히 갈 곳이 있는 건 아니고요. 칠복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어요.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았죠. 이씨 과부도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을 테니까요. 죽이 다 되었네요. 드세요. 칠복은 조심스럽게 죽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오랫동안 굶었던 사람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씨 과부의 마음이 더욱 짠해졌습니다. 하룻밤 쉬어가세요. 내일 아침에 가시죠. 정말 고맙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밤 칠복은 사랑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씨 과부는 안채에 누워 있으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집에 남자의 기척이 느껴지니 어색하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칠복은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이씨 과부가 잠에서 깨어 나와 보니 마당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벌써 일어나셨군요. 고마워요. 당연한 일입니다. 하룻밤 신세를 졌는데요. 칠복은 정말 성실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중하고 신중했어요. 이씨 과부는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내가 며칠 더 머물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갈 곳이 정해지셨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며칠 더 계세요. 혼자 사는 집이라 할 일도 많고요. 칠복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집안일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칠복은 이씨 과부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칠복이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씨 과부는 칠복의 세심함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텃밭에 풀을 뽑고 지붕에 새어나는 곳을 고치는 일까지 척척 해냈거든요. 무엇보다 그의 손길이 참 따뜻했습니다. 칠복 씨, 어디서 이런 일들을 배우셨어요? 이곳저곳 떠돌며 배운 거죠. 손재주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씨 과부는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칠복의 말투나 행동에서 뭔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그가 무언가를 들여다볼 때의 진지한 표정이나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의 눈빛이 어디선가 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칠복의 존재에 익숙해졌어요. 그는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도와주었고, 특히 힘든 일은 솔선수범해서 맡아 했거든요. 이씨 과부도 칠복이 있어서 많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씨 과부는 우연히 칠복이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무언가 큰 짐을 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 이씨 과부의 마음 속에 칠복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싹트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마음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칠복이 이씨 과부의 집에 머문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마을에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마당에서 칠복은 오늘도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씨 과부는 요즘 들어 칠복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칠복 씨, 잠깐만요. 이씨 과부가 부엌에서 나와 칠복을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했거든요. 어머, 손에서 피가 나네요. 어쩌다가 다치셨어요? 아, 이건 별거 아닙니다. 나무를 다듬다가 살짝 베인 거예요. 칠복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이씨 과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서 깨끗한 헝겊과 약초를 가져와 칠복의 손을 정성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금세 나을 거예요. 칠복은 이씨 과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억누르려 했어요. 고맙습니다. 항상 신세만 지고 있네요. 무슨 말씀이에요? 칠복 씨가 계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씨 과부의 진심 어린 말에 칠복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이 집에 머물게 된 진짜 이유를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마을에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이씨 과부는 칠복과 함께 장터에 나가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과부 댁에서 머슴 하나 들였다더니 참 보기 좋네. 그런데 저 사내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아? 글쎄, 떠돌이라고 하던데. 특히 정주댁은 남다른 관심을 보였어요. 그녀는 마을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씨 과부님, 요즘 혼자 사시기 편하시겠어요? 머슴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정주댁의 말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씨 과부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네, 집안일을 도와주셔서 많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저 사내분 정말 괜찮은 분 같던데요. 나이도 적당하고 성실해 보이고. 정주댁의 말을 듣던 칠복은 괜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씨 과부 역시 마음이 어수선해졌어요.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씨 과부는 칠복에게 물어봤습니다. 칠복 씨, 정주댁 말 들으셨죠?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닙니다. 저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 걱정입니다. 무슨 소문이요? 우리는 떳떳하잖아요. 하지만 이 씨 과부 자신도 요즘 들어 칠복을 보는 자신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그가 없으면 왠지 허전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이 씨 과부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았어요. 그런데 칠복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세요? 네, 좀 답답해서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루에 나란히 앉게 되었어요.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칠복 씨,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언제든 하세요. 이 씨 과부의 말에 칠복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저에게는 이 집에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요? 5해 전, 저는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칠복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 과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분의 성함은 이장수라고 하셨습니다. 이 씨 과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장수는 바로 자신의 죽은 남편의 이름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적군의 칼이 저를 향해 날아올 때 이장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그 칼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칠복의 말을 듣던 이 씨 과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그 진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이장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을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이 씨 과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장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요. 칠복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5해 동안 줄곧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거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이 씨 과부는 칠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칠복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갚으러 왔지만 어느새 이 씨 과부를 향한 사랑의 감정이 생겨버렸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이 생겼어요. 칠복의 고백을 들은 이 씨 과부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을 구해준 은인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사랑하게 된 남자였으니까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듯 지냈습니다. 마음은 끌리지만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에 괴로워했거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과부댁 머슴과 뭔가 수상하다더라. 밤에 같은 집에서 자는데 뭔 일이 없겠어. 정주댁은
이런 소문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심지어 관아에서도 이 소문이 들려왔어요. 이 씨 과부가 정절을 지키지 않는다니 이는 풍속을 어지럽히는 일이다. 사또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 씨 과부와 칠복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어요.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나자 이 씨 과부와 칠복 사이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특히 관아에서 사또가 직접 나서서 이 일을 조사하겠다고 하자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 씨 과부님, 큰일 났어요. 정주댁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흥분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사또님께서 직접 나오신다고 하네요. 과부님이 정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소문 때문에 말이에요. 이 씨 과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선시대의 과부가 정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죄였거든요. 자칫하면 온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정주대, 우리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사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혼자 사는 과부댁에 젊은 남자가 들어와 산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날 밤 칠복은 이 씨 과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아씨, 제가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이상 아씨께 누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저 때문에 아씨가 곤란해지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이 씨 과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칠복이 떠난다는 말을 듣자 비로소 자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니에요. 가시면 안 돼요. 아씨, 저는 이제 칠복 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씨 과부의 고백을 들은 칠복은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그 역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은인의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씨, 저는 이장수님의 은혜로 살아난 몸입니다. 그분의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지만 당신도 저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칠복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아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떠나야 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점점 세차게 내리더니 마침내 폭우가 되었어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는 격렬한 밤이었죠.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오늘 밤은 떠날 수 없겠어요. 이 씨 과부는 은밀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만은 칠복과 함께 있을 수 있었거든요. 사랑채가 비가 새는 것 같아요. 오늘 밤은 안채에서 주무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내일이면 떠나실 거 아니에요. 칠복은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가 워낙 심하게 내리고 있어서 사랑채에 있기가 어려웠거든요. 안채에 들어온 칠복은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씨 과부는 방에서 나와 그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빗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죠. 칠복 씨. 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주저없이 아씨를 사랑했을 거예요. 칠복의 솔직한 대답에 이 씨 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다른 세상에서 만났다면. 번개가 또 한 번 번쩍이며 방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의 눈동자에 담긴 깊은 사랑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아씨, 칠복씨.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감정이 터져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폭우가 치는 밤, 두 사람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잊었어요. 도덕도, 의무도, 남의 시선도 모두 잊고 오직 서로만을 사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였죠. 하지만 새벽이 밝아오자 현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칠복은 이씨 과부가 잠든 사이에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의 마음은 행복과 죄책감으로 복잡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한다. 칠복은 자신의 짐을 조용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특히 이씨 과부가 정성스럽게 입어준 옷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씨 과부는 칠복의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깼어요. 그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군요. 아씨, 저는 괜찮아요. 알고 있었어요. 이씨 과부는 더 이상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칠복은 떠나기 전에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아씨, 이 생은 은혜를 갚는 대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의 정, 부디 죄로 여기지 마소서. 이장수님께서 저를 살린 목적이 아씨를 지키는 것이었다면 저는 그 임무를 다한 셈입니다. 이제 아씨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를 잊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다 쓴 칠복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그는 서둘러 마을을 떠났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아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씨 과부는 칠복이 남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너무 아팠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며칠 후 사또가 마을에 나타났지만 이미 칠복은 떠난 뒤였습니다. 이씨 과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지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달라진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주댁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씨 과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의 일은 오직 자신과 칠복만이 아는 비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은 곧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어요. 칠복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이씨 과부는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확실해지는 징후들을 보며 그녀는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씨 과부는 밤마다 고민에 잠겼습니다. 혼자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면 마을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이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칠복과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씨 과부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속 암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곳에서 몸을 숨기고 아이를 낳은 다음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방법을 말이에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이씨 과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몸이 아파서 친정에 가서 요양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산속 암자로 들어간 거였어요. 스님, 잠시만 머물게 해주세요. 무슨 일로 이런 깊은 산까지 오셨소? 사정이 있어서 조용한 곳에서 몸을 쉬어야 해요. 암자의 늙은 스님은 이씨 과부의 사정을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겨울 내내 이씨 과부는 암자에서 지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날에도 그녀는 묵묵히 견뎠어요. 배 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힘이 났거든요. 칠복 씨, 당신의 아이가 곧 태어날 거예요. 이 씨 과부는 밤마다 칠복을 그리워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드디어 봄이 오고 이 씨 과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칠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정말 아버지를 쏙 빼닮았구나. 이 씨 과부는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한 달 후, 이 씨 과부는 아이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 아이는 누구예요? 친정에서 맡아 기르게 된 조카입니다. 이 씨 과부는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너무 어려서 마을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주댁만은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를 챘습니다. 조카라고 하셨는데 얼굴이 영 낯설어 보이네요. 워낙 오랫동안 못 봤던 아이라서요. 이 씨 과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정주댁이 계속 의심한다면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 씨 과부는 아이에게 복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칠복의 복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죠. 복돌이는 정말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말도 빨리 배웠고 걸음마도 또래보다 빨랐어요. 특히 눈빛이 칠복과 똑같이 맑고 깊었습니다. 복돌아, 엄마랑 놀자. 네, 어머니. 복돌이는 언제나 밝고 씩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복돌이를 무척 귀여워했어요. 세월이 흘러 복돌이가 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복돌이가 마당에서 나뭇가지를 들고 검을 휘두르는 흉내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무사가 될 거예요. 무사라니, 왜 갑자기? 꿈에서 멋진 아저씨가 나와서 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무사가 되라고 하셨어요. 이 씨 과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칠복이 꿈에 나타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는데 키가 크고 눈이 예뻤어요. 그리고 되게 따뜻해 보였어요. 복돌이의 말을 들으니 정말 칠복 같았습니다. 이 씨 과부는 혹시 칠복이 어딘가에서 복돌이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복돌이가 7살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무술을 가르치는 스승이 찾아온 건데 복돌이의 재능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였어요. 이 아이는 타고난 무사의 자질이 있습니다. 검을 잡는 자세가 범상치 않아요. 정말인가요? 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혼자서 이런 자세를 터득했다니 놀랍습니다. 스승의 말을 들은 이 씨 과부는 복돌이가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칠복도 무술에 능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복돌이가 10살이 되었을 무렵 마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주댁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였어요. 과부님, 그동안 신세 많이 졌어요. 별 말씀을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정주댁이 떠나자 이 씨 과부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복돌이의 출생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복돌이가 이 씨 과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이 씨 과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단다. 은혜를 아는 분이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분이었어.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너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날 밤, 이씨 과부는 오랜만에 칠복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복돌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칠복 씨,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당신을 닮아서 착하고 씩씩한 아이가 되었답니다. 이씨 과부는 마음속으로 칠복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복돌이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복돌이가 15살이 되던 해 마을에 신기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밤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린다는 거였어요. 과부대 근처에서 발소리가 들린다더라. 혹시 귀신이 아닐까? 하지만 이씨 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발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분명 칠복이 멀리서나마 복돌이를 지켜보러 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밤, 이씨 과부는 용기를 내어 마당에 나가봤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는데 정말로 대문 근처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칠복 씨인가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에 나무잎이 살랑거릴 뿐이었어요. 그래도 당신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씨 과부는 마음속으로 칠복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복돌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씨 과부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복돌아, 어머니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구나. 무슨 이야기예요? 너의 진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야. 이씨 과부는 복돌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칠복과의 만남, 그들의 사랑, 그리고 복돌이의 출생에 대해서 말이에요. 복돌이는 놀랐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출생에 얽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그럼 제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셨군요. 그래, 너는 은혜로 태어난 아이란다. 자랑스러워요. 저도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복돌이의 말을 들은 이씨 과부는 뿌듯했습니다. 칠복의 씨앗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났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마을에는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발소리가 평소보다 더 가까이 들렸어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았죠. 이튿날 아침 대문 앞에 작은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복돌이를 위한 검 한 자루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복돌이에게 너는 은혜로 태어난 아이다. 그 은혜를 세상에 되돌려 주어라. 아버지가. 복돌이는 그 검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세월이 더 흘러 이씨 과부가 나이가 들었을 때 복돌이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살았어요. 어느 날 이웃이 복돌이의 출생에 대해 물어봤을 때 이씨 과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은혜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지금도 가끔 밤이면 발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영원히 가족을 지키고 있는 한 남자의 사랑이 남아있는 소리일 거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이씨 과부와 칠복의 사랑은 한때였지만 그 사랑으로 태어난 복돌이를 통해 영원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은 한때였으나 은혜는 아이로 남았다는 말처럼 말이에요. 그 마음, 결코 죄가 아니라 갚음이었던 거죠.